네,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우리 경제 얘기인데요. 4월 경상수지가 81억 4천만 달러, 흑자를 내면서 사상 최장 기간인 38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반가운 일만이 아닌데요. 우리나라의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수출 감소폭이 올해 최대인 10.9%까지 확대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수입 감소율보다 수출 감소율이 더 작아져서 발생하는 불황형 흑자다. 이 우리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데요. 3부 정면 인터뷰에서는요.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인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와 함께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정면 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오정근 교수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5월 수출이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9% 처음으로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였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수출 문제가 계속 지적되는 상황인데 무엇보다 구조화 우려가 크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이제 그 마이너스 10.9%는 특히 금년 들어서 계속 마이너스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마이너스 폭이 더욱더 확대가 되고 있어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수출 그 둔화가 구조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그 주력 수출 제품들이 거의 자동차 반도체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중국에 흑역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임금이 굉장히 높은데 그런 고비용 구조가 더 악화되고 있다. 세 번째로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 원엔 환율이 2012년 6월 이후에 약 69% 정도 원화가 인하에 대해서 절상이 되어서 지금 원 대결 환율이 890원대까지 하락하게 되어서 수출 기업들이 상당히 가격 경쟁력이 너무 악화되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구조화 우려라고 하는 것이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착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위험성인데. 자, 우리나라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1960년대 이후 계속해서 수출을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삼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수출에 의존해온 것에 비해서 경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책은 없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그 원인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그 6대 주력 수출품 예컨대 자동차 반도체, 조선 철강, 석유화학 같은 이런 전기전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대부분 70년대 중화학공업 제품들이에요. 네. 반도체나 모바일만 이제 80년대 이후에 나온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우리나라 수출 구조가 70년대, 80년대 투자한 거 가지고 지금 먹고 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들은 거의 중국이 이제 추격을 해오고 있고 우리는 앞으로 이제 첨단 산업화라든지 아니면 고부가 가치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 나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수출 타격을 바로 한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뭔가 새로운 혁신,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과거에 투자한 것으로 아직 먹고 살고 있다. 이 교수님께서는요. 이 과거 일본 수출이 걸었던 길을 우리나라가 답습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신 바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1970년대, 80년대 일본도 이제 고성장계 예컨대 이제 철강이나 석유화학 같은 것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물려받아가지고 80년대, 90년대 철강, 석유화학 이런 것 쪽으로 해서 이제 조선 쪽으로 쭉 수출을 했는데 사실상 철강, 석유화학, 조선 이런 쪽은 중국이 지금 이제 완전히 우리를 거의 따라붙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일본을 따라붙었던 것처럼 중국이 우리를 따라붙으면서 현재 우리가 과거 일본이 추락했던 그 경로를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안타까운 진단을 해주시는데 자, 이런 가운데 바로 이제 지난달 경상수지가요 81억 4천만 달러의 흑자를 냈다. 요것만 보면 굉장히 이제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 사상 최장 기간인 38개월째 흑자 행진이다. 그럼 국내에 돈이 막 돌 것 같은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두고 이 불황형 흑자다 이렇게 부르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한국에 이제 수출이 안 되고 또 내수마저 또 위축돼 있기 때문에 소비도 안 되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되니까 우리나라 수입품의 거의 절반 이상은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비도 안 되고 투자가 안 되면서 원자재, 중간재 수입이 감소해가지고 수출 감소폭보다도
수익 감소폭이 더 커가지고 네. 흑자가 나는 그런 전형적인 그 불황형 흑자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절상이 되면서 네. 수산 가산으로 또 수출을 더 안 되게 하는 악순환은 고리에 지금 우리가 에서 벗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말씀 주신 대로 수출이 줄었는데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들었다. 자, 우리 경제가 과연 지금 상태로 괜찮은 것인가 걱정되는 대목이고요. 처음에 이제 구조화 우려 이 문제도 말씀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것은 어떤 대목인가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가장 큰 부분은 현재 이제 구조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자동차 정도를 제외하고는 조선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주력 수출 제품들이 중국에 거의 추격을 받았고요. 네. 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거의 기술 차이가 1년 이내로 좁아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이런 가운데 기술 격차가 좁아진 가운데 우리나라 원화가 너무 지난 2년 반 동안 고평가되었기 때문에 네. 일본 제품하고 우리 제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보도를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현대 소나타 가격이 달러 기준으로 일본의 그 도요타에서 캠리보다 더 비싸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안 팔리는 거죠. 거의 모든 제품이 이런 현상을 일본은 이제 디스카운트에서 팔고 한국은 또 올려서 팔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네. 이것이 환율 문제를 안정화시키는 것이 아주 시급한 과제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왜 환율이 중요하냐 하면 해외 시장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비슷한 혹은 더 나은 일본 제품에 비해서 가격이 비싸지고 있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교수님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좀 짚어주셨는데 이 고질적인 문제들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내놓아야 하는 대책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좀 환율 안정. 왜냐하면 그 일본 제품들은 거의 뭐 한 30% 가량 디스카운트가 되는데 한국은 오히려 올려받아야 되니까 차가 안 팔리거든요. 네. 모든 그 주력 수출 제품이.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국내에 현재 굉장히 규제 계획이나 고임금, 고비용 구조가 해소가 안 되고 있어서 투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네. 그래서 정부 빨리 규제 계획을 하고 지금 국회의원 싸움하고 있는데 고임금 문제 이런 고비용 구조를 해소함으로써 투자 환경을 개선해 줘야만이 수입이 증가해서 불황형 흑자도 줄고 선순환 구조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환율 안정과 투자 환경 개선 이 두 가지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정부의 대책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네, 두 가지 짚어주셨습니다. 이게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되고 환율을 안정화시켜야 된다. 근데 마침 다음 주에요. 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를 또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 1.75로 돼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습니다. 또 추가 인하가 있을까요? 제 생각으로는 현재 한국은 1.75고 일본은 0.25거든요. 네. 그러니까 벌써 미국 달러와 강세 중에서도 엔화 약세폭보다도 원화 약세폭이 적어서 원화 환율은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지금 계속 한일 간의 금리 차이 때문에 엔 캐리 트레이드가 계속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이 가장 크고 또 원화 환율이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하루빨리 금리 인하 정도가 아니고 금리도 인하하고 돈도 좀 풀어서 원화 환율을 좀 안정화시키는 것이 시급한데 특히 9월, 10월 되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간이 많지 않다. 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자꾸 실기하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너무 신중할 때가 아니다.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달라는 당부셨습니다. 한 가지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일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메르스 확산 공포까지 되고 있어서 메르스 포비아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 경제는 어떤 타격을 주게 될 것 같으세요? 지금 가장 큰 것이 이제 관광업입니다. 현재 벌써 중국과 대만에서 한국 관광을 취소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요.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음식 숙박업, 또 소매업 이런 쪽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작년 4월에 세월호 사태가 나면서 그 참사 이후에 계속 소비가 이제 안 좋아졌는데 지금 네. 조금 백화점 매출 증가하려고 하는 즈음에 특히 그것은 요구 힘이 컸거든요. 네. 근데 중국의 관광객이 이번에 줄기들끼리 거의 명략 관화해지면서 관광 수입, 여행, 음식 숙박업, 또 소매업, 그다음에 이제 큰 행사 같은 거, 마이스 산업이라고 그러죠. 네. 이런 것들이 타격을 입어서 결국은 성장률이 하락을 하면서 일자리가 감소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메르스 문제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문제도 있지만 또 나아가서는 산업과 경제적인 문제까지 악영향을 줄까 우려가 됩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정근 건국대 금융 IT학과 특임 교수였습니다.